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오늘도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시장에 드리워진 코로나 침체 그림자가 걷히는 걸 보면서 또 불타오르는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장의 수급은 모든 재료에 앞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요소인데요. 시장에 키를 쥐고 있다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세력 또한 외국인입니다. 자, 오늘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턴해서 돌아오기 전과 그때를 노려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외국인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KB증권에서는 시장이 급하게 올라서 고점, 가격 부담이 있지만 곧 자연스럽게 줄 거라면서 이 타이밍이 외국인 손짓의 시작이 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돌아오고 나서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건데 생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뭔가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듯 매수 심리는 그런 섹터에 붙을 거라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바로 독립성을 지닌 반도체, 이게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독립성이 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는 유틸리티, 자동차, 보험 섹터 이런 부분이 분석이 되고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반도체를 만약에 다시 담는다면 이라는 설정인데 그렇다면 반도체를 담으면서 손이 갈 물건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류가 도출이 된다고 했는데 정리해보면 첫째 금융입니다. 은행가, 증권이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반도체 옆집,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가전 이런 부분입니다. IT 가전 쪽. 마지막으로는 경기 민감주인데 조선, 운송, 화학 섹터 이것이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고 기업 이익단이 높아지고 신흥국 쪽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다면 외국인은요, 우리 시장을 향해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선에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그들이 뛸 때 그들의 스피드를 잘 살펴서 수익이라는 꼬린 지점에 함께 들어와야 될 겁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초기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한 그런 방송이고요.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 두 가지 소통 창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샵 3772 문자예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도 좋고요.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릴게요.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 실시간 댓글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아주셔서 저희가 그런 수요를 위해서 이 팟빵,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자, 첫 번째 코너예요. 특징적 공장 시간이고요. 기자의 분석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림을 보니까 네. 더 그런 게 생기는데 궁금한 게 기자님이 좀 승부욕 이런 게 네네. 발동이 잘 되시는 편입니까? 솔직히 승부욕이 잘 없는 편이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없는데 네. 약간 예민한 게 예.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 네. 거기서 이제 따봉 개수에 대한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죠. 아, 그래요? 네, 과거에 100개가 나왔으면 항상 네. 저의 과거를 뛰어넘어야 하는 저조함에 약간 속상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따봉 이밖에 없지? 네. 약간 이런 저와의 승부욕 그런 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진정한 또 네네. 승부욕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맞습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맞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가 중요한 거니까. 네네. 네. 또 나만의 또 이미지 이런 부분도 잘 구축해 가고 계시는 이광수 기자님이 오늘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채널의 그 특징주를 저희가 모아봤는데 재료 납품된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겠죠? 기자님도 함께 봐주세요. 네네. 네,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 TV, 매일경제 TV, MTN의 특징주가 왔습니다. 우선 이데일리 TV가 코엔텍을 선정을 했어요. IS 동서가 폐기물 처리 업체 코엔텍을 인수를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고 한국경제 TV와 MTN이 동시에 선정을 했습니다. LG화학도 있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주목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쪽이죠. 이 수익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있었고요. 이데일리 TV와 매일경제 TV가 분석했습니다. 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 TV, 매일경제 TV가 대한항공 선정했는데 5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MTN 역시 대한항공 우선주를 선정했습니다. 이지바이오도 주목됐는데 매일경제 TV와 MTN이 분석했고 코스닥 시장에 분할 재상장돼서 거래 재개됐는데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더라고요. 이외에도 이데일리 TV가 인피니트 헬스케어, 웹스, 실리콘웍스를, 한국경제 TV가 네온테크, HLB 생명과학, 매일경제 TV는 IS 동서, 인성정보, MTN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를 분석했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특징주. 요즘에 이제 특징주가 자주 겹쳐요. 어쩔 수 네네. 없겠죠. 이슈메이커는 뭐 뚜렷하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어요? 과거에는 하나의 막 네. 흐름, 뭐 코로나다, 뭐 이렇게 이슈 있어서 그렇게 다 묶인 테마성들이 많았다면 네, 이제 네, 이제 네. 그것들이 한 차례 좀 물러가고 예, 제 맞아요. 각기에 좀 이런 좋은 호재가 있는 네. 각자의 장점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꼽히지 않았나 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이제 빛을 반짝반짝 내는 그런 종목들이 이슈메이커로 네네.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오늘 세 종목 선정을 네. 해주셨죠. 네네.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어떤 걸까요? 번째는 예. 코엔텍을 선정했습니다. 코엔텍이요? 예, 예. 자, 오늘 코엔텍은 그 수많은 특징 중에 네. 왜 코엔텍을 선정하셨는지 궁금한데 네네. 기자님의 그 분석 잣대 이거 네네. 좀 볼게요. 일단 예. 뭐 매각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거는 지금 12시 59분을 흘러가고 있으니까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이게 매각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업황 자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예. 지금 이 폐기물 관련된 업체인데 이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들이 향후 M&A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이 관련된 업황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수많은 특징주 중에서 코엔텍을 선정한 이유는 폐기물 업황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근데 코엔텍이 오늘 장중에요. 24% 넘게 급등했다가 네네. 현재 상승폭 줄여서 한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 네네. 이제 매각 이슈 때문이잖아요. 네, 좀 자세하게 맞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예. 코엔텍이 이제 영남권 최대의 폐기물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 호주계 사모펀드인 맥쿼리 PE가 이제 인프라 투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모펀드죠. 여기가 예. 이제 지분 59%에 대해서 지난 4월부터 이제 매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사실 이제 적격 인수 후보자에만 뭐 국내 대형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랑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IS 동서 그리고 태영건설 등이 선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모르는 코스닥 기업인 줄 알았는데 예, 예.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이 다 예. 뛰어든다고 왜 하면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인기쟁이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막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었고 태영건설도 이제 TSK 코퍼레이션이라고 이제 폐기물 업체 계열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엔텍을 사면은 시장 점유율이 다 각각씩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더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많이 왔었고 그래서 인수 주체가 누구이냐 누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몰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IS 동서가 5천억 원, 5천여억 원 정도로 인수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했던 플레이어가 인수하네, 그럼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지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네. 됩니다. 뭔가 이제 욕심이 있으면 될 만한 물건을 빨리 차지해야지 남이 안 차지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몸집, 덩치를 키우는 그런 부분인데 기자님께서 예전에 나와서 그 얘기해 주셨어요. CJ 푸드빌 계열사 M&A. 네네. 최근 보면은 M&A에 나온 그래도 괜찮은 알짜 매물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네네. 인수전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이건 이제 폐기물 업체잖아요. 네네. 업황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네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시기에? 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아까 앞서 나왔지만 코로나 이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의료 장비, 그 현장에서 예, 나오는 예, 그런 예. 폐기물들, 쓰레기,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사실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단계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폐기물 처리 수요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런 코엔텍 같은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제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기술이 든다고 그냥 땅 사서 기계 사서 그러니까요. 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걸 폐기물 처리인데 그야말로. 맞습니다. 예. 왜 이걸 뭐
경영권 프리미엄 붙여서 5천억 원이나 주고 살 일이 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가를 해야 돼요. 마치 예. 지상파 방송처럼 라이선스가 없으면 출입이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그렇군요. 거기 때문에 예. 총량이 제한돼 있다고 해요. 사실 맞는 거죠.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또 주민 반대, 우리 지역에 폐기물 업체 들어오면 안 된다. 예. 뭐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가치가 있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하려면 출입증 가져와. 네네. 이게 있어야 되는군요. 네네, 예, 맞습니다. 예, 뭐 예. 그런 것 등등이 필요해서 그래서 기존의 플레이어들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싶으면 특히 투자를 한다. 근데 투자를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늘릴 수가 그러네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기존에 있던 매물을 사는 것밖에 이렇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많은 관심들이 모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군요. 초록이 동생 같이 이제 합하는 거 그 방법밖에 없네요. 예. 네, 맞습니다. 뭐 TSK 코퍼레이션이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여기가 만약 가져갔다고 하면은 정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가 됐을 텐데 또 IS 동서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IS 동서도 예. 그런데 그 전에 앞서 이렇게 폐기물 업체들을 좀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좋게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고 총량이 제한돼 있다고 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폐기물들은 언제든지 나오는 거고 네네. 그걸 이제 소각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기존 업체를 사들이는 그런 전략적인 대안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인데 네네. 어쨌든 이거를 사게 되면 입지가 확고해지니까 시장에서 또 반응하는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럼 인수자는 IS 동서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 분들은 어때요? 지금 반응이? 예. IS 이쪽에 동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오늘 마침 특징주로 네. 내일경제TV에서 IS 그래요. 동서를 공고를 선정했더라고요. 짜 그래서 있어요. 뭐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좀 제가 이렇게 봐볼게요. 네네 알고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IS 동서가 1조 원 정도 되고 예. 이제 코엔텍이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의 좀 변동성으로 투자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더 작은 코엔텍을 좀 많이 봤을 것 같고 예. 그게 아니라 이제 IS 동서가 작년 6월에 또 건설 폐기물 업체인 인선 ENT 지분을 좀 인수를 하고 얼마 전에도 코오롱 환경에너지라는 또 이렇게 그 폐기물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IS 동서가 앞으로 계속 폐기물 업체를 인수해 나가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좀 기대된다.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시총이 좀 크고 무거운 뭐 이렇게 IS 동서 이쪽을 투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덩치를 키우고 있는 IS 동서, 네. 코엔텍 매각되는 이 부분보다는 좀 상승 탄력은 줄었어요. 네네. 2.88% 33,900원 선이고 코엔텍이 더 강해요. 네네. 예, 9%대 1,600원 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주력 사업에 힘을 주는 모습,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인상적이네요. 잘 봤습니다. 폐기물 업체에 대한 동향도 점검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슈메이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대한항공을 대한항공이요. 골랐습니다. 예. 자, 어떤 기준으로 대한항공을 뽑으셨을지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항공주는 괜찮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지금 6월이니까 이제 네. 당장 다음 달이면 휴가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이럴 수가. 이제 항공주나 여행주 이런 걸 좀 예, 이렇게 예. 줍줍해서 모아나갈 타이밍이었는데 올해는 좀 사정이 다르죠, 사실. 이제 하지만 다른 이유로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인데 너무 싸다고 판단되면 좀 작은 긍정적인 뉴스에도 이제 반영되기 마련인데요. 예. 이제 큰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좀 화물 수요가 최근에 좀 회복이 되면서 신용평가 등급이 좀 회복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나이스 신용평가가 대한항공을 하향 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냥 부정적 등급을 전망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예. 네네 그래서 앞서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대한항공의 실적이 너무 우려된다.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유동성에도 차질이 생길 거다. 좀 이렇게 하면서 뭐 신용 등급을 트리플 B 플러스로 준 다음에 조만간 더 여기서 등급 강등이 이루어질 거다. 예. 그래서 그 등급 강등이 이루어질 후보군이 있는데 와치리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항공을 포함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와치리스트. 네. 예, 그런데 예. 그 어제 대한항공에 좀 화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와치리스트에서 빼겠어 하고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좀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단 끈 상황이네요. 그리고 네네. 주가에는 보니까요. 네네. 26일 이후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불을 켜고 있는 그런 네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무슨 소식이 또 있다고 하는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유상증자 소식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예. 유상증자 대한항공 유상증자 할 거란 건 모두들 알고 있었죠 네, 사실. 근데 네. 뭐 1조 원 규모다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사실 유상증자가
항상 주가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 이제 보통 공시가 유상증자한다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근데 이미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할 거라는 거는 모두가 또 시장에서 알고 있던 그쵸. 상황인데다가 이제 뭐 권리락으로 이제 좀 약간 시세보다 좀 더 싸게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 때문이 아니냐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 항공주가 괜찮은 굉장히 흐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계속 하늘길을 두고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항공 이런 운송 이걸 재개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사실상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거와 좀 연결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도 예. 미국의 상공주가 올랐던 것이 네. 가장 중요한 원인 아니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델타 에어라인 등등이 굉장히 크게 두 자릿수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 델타 항공을 손절한 거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최근에 손절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워런 버핏도 약간 실수한 거. 실수일 것 같은데. 투자의 실수가 여기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국내 항공편을 운항을 재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항공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글로벌 항공 운항이 이렇게 재개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대한항공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미중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발 항공 노선을 다 지금 막겠다 한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이 약간 우려스러워져서 사실 이제 꼬리 조금 내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항공 이제 서서히 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이런 노선도 이제 중국으로 가는 노선이 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코로나 이후에 좀 막혀 있었는데 좀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좀 기대감도 작용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항공주가 직격탄은 사실 맞았어요. 네네. 어떻게 이제 날개를 펴고야 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항공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항공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8%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죠. 현재 주가 28,8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남았어요. 세 번째 특징 좀 가볼게요. 네, 세 번째는 SK 지주, SK 가져왔습니다. 네, SK 뭐 이 하반기 IPO 이게 큰 곡이다 이런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뽑은 건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이유를?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SKO 바이오랜드에서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이 없는데 뭐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너무 잘 들었어요. 그 얘기를. 설명드렸는데 이제 또 SK 바이오팜은 그 지분을 100%를 SK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가 이달만 해서 한 주가가 30~40%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당연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해서 나가게 되면은 SK 주가 흐름 달라지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의문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요. 너는 내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SK 자회사가 이제 SK 바이오팜 올해 하반기 정도 예정이 되잖아요. 끊임없이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장은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좀 향후 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17일, 18일 이틀 동안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이제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아마 여기서 굉장히 흥행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여기에 좀 투자하고 싶다, 공모주 청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3일에서 24일 기억해 주셨다가 이번 달? 네네, 이번 달 얼마 안 남았어요. 청약을 거쳐서 이제 이달 내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SK 바이오팜의 상장 할 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3일, 24일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SK 바이오팜이 이렇게 신약을 독자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시판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시판 단계에서 또 상장을 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SK 바이오팜이 지금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만 지금 4조 원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조요? 네네. 이게 뭐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면은 SK에게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이게 SK 바이오팜 구주 매출로만 SK에 유입되는 현금이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기대 때문에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뭐 향후 뭐 주가도 앞으로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힌트를 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하반기 최대 SK 바이오팜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이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 SK 자체의 주가가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장을 바라볼까요? 정확하십니다. 변동성이 있다고 해요. 사실 그 앞서서도 이렇게 자회사를 상장시킨 그 지주 회사들이 다 변동성이
한 번도 네. 빠짐없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러리라는 100% 보장은 없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다만 SK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팜 외에도 네. SK 팜테코라고 이게 위탁 생산, CMO 하는 그런 업체가 중장기 모멘텀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SK 쪽으로 수급이 여전히 붙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SK 바이오팜이 시총자 4조 원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예. 명실상부해서 SK 그룹의 좀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주력 계열사가 되는 건데, 예, 그렇게 주력 계열사 주가 흐름과 그 지주사의 주가 흐름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동조화돼요, 예, 결국은? 동조화된다고 하기 오,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변동을 보일 수 있으나 그렇죠. 역시나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동조화되는 모습 보일 수 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단기적, 중장기적에 대해서 투자 전략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SK 바이오팜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IPO 시장이 좀 말라붙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서서히 증시가 반등하면서 회복하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네. 최대 또 하반기 그 IPO SK 바이오팜에 관심이 몰리고 있어서 오늘 선정해 주셨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기간의 매수세가 8거래일 만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재 4.6% 오르면서 25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뵐게요. 네,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해서요.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 분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네, 대표님, 좀 오후장 가면서 시장이 6거래일 연속 상승한다라는 그 시그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네요. 코스피가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최고점이에요. 거의 이 정도면 최고점이죠. 일중 정도에서 2173선.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이번 주는 조금 조정을 줘야 되는 네. 사실 그런 시점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제 우리도 이제 좀 단기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파란 넥타이를 한번 매봤습니다만은 네. 오늘 바로 바꿨습니다. 빨간색으로. 네, 아, 바로 그러셨어요. 바꿨는데. 방송 전에 바로. 예.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올 때는요. 네.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데 자꾸 그 나 혼자 고집을 피우시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렇게 종합주가에서 올라오는데 불구하고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그 이쪽 코로나19 테마 종목들. 네,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못 팝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은 주식 매매는 못 하세요. 주식 매매하고 여러분들 예금하고 다른 점은요. 은행에 돈 넣으시면은 손해는 안 봐요. 이자가 조금 붙어서 그렇지. 근데 주식은요. 오래 가져가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급등했던 테마 종목들은요. 매수력 빠져나가면 주가가 썰렁해지면서 다시 안 올라오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자, 지난달까지는 코로나19 테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면서 정치인 테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내 손 들고 나오면서요. 전체적으로 거래소 업종 대표 종목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쓰는 말 중에요. 주식 매수는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좀 자꾸 상상력을 발휘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시장이 올라가는 쪽으로 붙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도 보면 지금 뭐 매매 주체별로 보면요. 거래소 시장에서 뭐 외국인들하고 좀 개인들이 팔고 있지만은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4,800계약 정도 매수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종합주가 상승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종합주가지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 어제는 음봉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어제 고점이 2,190포인트인데 아마 2,200포인트는 단기적으로 뭐 제왕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때요. 조정이라는 얘기하고 하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3월달처럼 그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단지 지금 그 중장기 이평선 간에 이격률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평선은 자꾸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예, 이제 21평선, 120평선, 중기 이동 평균선이 못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격률을 좁힐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이제 그 5일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가 내려오면서 또 이제 120평선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 5일평선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박스권에서 옆으로 행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120평선은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쪽에 5일평선은요.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렇게 좀 121평선이 같이 따라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락하는 파동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상승 추세 중이다. 특히 제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ETF 매매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는 쪽에다가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내려가는 쪽에다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이제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셔야 된다. 빠지는 쪽에 자꾸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램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재료가 있었어요. 이거 액체 불화수소를 생성하는 그런 업체인데 요즘 뭐 일본하고 관계가 또 조금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국 테마 종목들도 올라오고 이것도 이제 불화수소 얘기 나오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1분기 영업이익이요. 16억 정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크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재료 가지고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오늘 거래량 늘어나면서 윗골이 들었다. 자, 차트 모양 보시면서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바닥권에서 거래량 늘어나는 건 매수인데요. 올라오면서 고점에서 거래량 늘어나는 건 매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실현 좀 하시는 그런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진에어 얘기인데요. 갑자기 이제 비행기들이 좀 날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비행기들이 뭐 날개가 다 꺾였었죠. 여러분들 여행 가시는 것들도 다 금지가 돼 있고 이래서 그랬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항공사들이 좀 올라왔어요. 항공 주식들이. 그래서 진에어도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운항 제한 조치가 좀 해제될 거다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8월 8일부터 이제 항공사 중국 노선을 조금 이제 운항 재개를 허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물론 뭐 진에어가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차트 모양만 보면 여기서 10,000원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지선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틀 전에 이제 거래량 늘어나면서 한번 이제 단타 매매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야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 조선주들도 한 2달 전에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매도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매도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 아마 14,000원 정도 근처까지 한번 좀 보였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항공주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다 보면은 이제 많이 빠진 종목 쪽으로 순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을 보면서 시시각각 전략을 전환하는 것도 굉장한 고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데일리 TV가 여러분께 도움드리고 그 큰 몫을 배현철 대표님, 개미 아빠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5장 조금 더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힌트 좀 주세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지금 네. 우리 이재현 아나운서가 저보고 개미 아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아빠 구실을 좀 잘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방송 네. 보시면서 좀 답답하신 분들은요. 노란 채팅방에서 제 이름 치시면 저희가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드렸으니까 네. 같이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5장은요. 이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종목들 다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안 올랐던 종목 중에서 3위각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3위각기 하면은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PD 하나 정도는 다 3위각기 거 쓰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변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3위 스마트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온라인 교육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시세의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도 한 104억 정도 났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매수 가격 알려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오늘 1,650원에 있는데요. 1,62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가격은 1,800원, 앞에 고점 1,800원까지 보시고 손절 가격은 1,550원, 이 저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거래량 늘어나면서 손바퀴 현상이 일어난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단타 매매라기보다는요.
다음 주까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편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오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왔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뭐 잘못된 거 고쳐 나가시면서 또 다음 주에는 또 같이 행복한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시장은 올랐는데 내 종목이 안 간다. 많이 슬프신 분, 안타까우신 분들 계세요. 저희가 이런 점 잘 고려해서 다음 주 전략도 튼튼하고 든든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배현철 대표가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이렇게 배현철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주식공장은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재 있어요. 문자,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통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들 주시고, 또 느낌 주시고, 하루에 2분 추첨해서 저희 치킨 상품권 드린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실시간 댓글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함께 만들어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가온투자자문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제 관심주 선정해 주시는 거 보면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5G. 근데 이제 시시각각 이제 전략을 변해야 되니까 네. 아직도 그 부분을 밀고 계십니까? 예. 2차 전지는 상당히 좀 고밸류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 2차 전지를 하나로 좀 볼 수 있는 게 결국 ETF로 좀 보면은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ETF로 볼 수 있는데 예. 일단 정고점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상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기대감으로 올라가서 좀 일단은 그렇죠.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예, 좀 크기 예. 때문에 일단 상당 부분을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그렇고요. 네. 5G는 그에 비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상승폭 자체가 아직은 크게 둔화된 게 있기 예. 때문에 5G는 아직까지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5G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주 어떻게 선정했을까요? 저희 재료 납품된 상황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오늘의 관심주고요. 보면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KMW를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이데일리 TV는 쌍용 양회, 레고캠바이오, 다산네트워크스, 대아티아이, 셀트리온 제시했고요. 한국경제TV가 금호석유, 미스터블루, 비트컴퓨터, 한국카본, 월덱스, 매일경제TV가 SO일, GS건설, 페노션, 차바이오텍 선정했고요. MTN이 경남바이오파마, 대웅제약, 동훈아나텍, IS동서, 한국화장품 제조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 52주 신고가 간 종목들도 있네요. 네,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의 1위 채널 골라주시죠, 대표님. 네, 예. 1위 채널은 오늘 이데일리를 예, 했습니다. 영광의 왕관을 왜 썼는지 이유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일단 오늘 종목 선정에서 제가 네. 보는 포인트는 바로 순환매 장세에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을 좀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이 업종들을 순환매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관련 종목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위를 이데일리 TV로 했습니다. 네, 4위 채널은요? 4위는 매일경제 TV인데요. 네, 왜 가장 떨어졌을까요? 이게 뭐 사실은 4위라기보다는 매력도 측면에서 좀 저조하다라는 거죠. 매력이 가장 떨어지는 그쵸. 거죠. 그냥 매력이 있어도 좋은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네. 매력적인 종목들이 더 많은 데에서 1위를 뒀고 예. 좀 적으면은 이제 좀 순위를 좀 밑으로 했는데 어쨌든 보니까 뭐 매일경제 TV에서도 종목들에서 제가 5G 관련주들 이 방송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을 얘기했었거든요. 이데일리 네. TV에서요. KMW. 근데 이제 이렇게 똑같은 종목을 또 얘기하는 것보다 또 새로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거 외에는 제가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4위로 일단 제가 네. 투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래요. 순환매 장세 빠르게 이겨내고 있는데 가장 전략적으로 잘한 곳이 이데일리 TV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첫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어떤 네. 종목 봐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쌍용양해입니다. 쌍용양해는 이데일리 TV가 선정했죠. 네, 쌍용양해는 예.
그 시멘트 이제 업종이라고 보면데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 쪽에서 가장 민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쌍용양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가 레미콘 사업부가 있고 시멘트 사업부가 있는데 등등 그 중에서 시멘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기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레미콘 사업분들은 다른 이제 기업들보다는 좀 마켓 시어가 떨어져요. 그래서 마켓 시어가 가장 높은 사업 부분은 결국 시멘트다. 그래서 시멘트 포커스를 좀 보고 이제 회사를 분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유연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연탄 가격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연탄 가격은 왜 유가가 떨어져서 그렇죠. 그런가요? 유가가 떨어지고 예, 석탄 예. 가격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유가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비용에 대한 절감 모멘텀이 충분히 발휘가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토목 투자에서는 결국 건설 경기가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설 경기 관련된 부분들이 뭐 지금까지는 계속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내수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물량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건설 경기가 위축이 됐죠. 그래도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건설 업종에 대한 수혜는 있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그래서 쌍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일단은 시멘트 부분에 대해서 건설 경기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업황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첫 번째로 두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시멘트 출하량 자체가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Q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원가장의 측면에서 이 유연탄 가격 하락세들 부분들로 보시면은 비용 절감과 이 Q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이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성수기 시즌입니다. 근데 레미콘 사업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출하량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출하량이 감소를 했지만 이거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저유가 상황이 좀 기조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펙 국가들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야지 유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유가 수요 주체들은 대부분 이 법인 기업들에서 이제 수요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결국은 이 저유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아직 올해를 봤었을 때는 좀 유가가 하락세에 대한 기조가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달러 선을 돌파를 해도 40달러 선은 아마 상방에 대한 경직이 상방에 대해서 부분들이 저항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유가 수준에서 봤었을 때는 건설주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 수혜주도 우리가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찾지만 유가 하락 수혜주들도 저희가 보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쌍용양해를 1위를 뽑았고요.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배당 성향이 그래요?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예, 예. 작년과 재작년 봤었을 때 5에서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데 그렇군요. 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또 그 정도 수준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만큼 주주들한테 환원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기업 예, 입장에서는. 예.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과 출하량 증가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측면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은 쌍용양해를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체적인 원가 절감 그리고 가장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유연탄 가격 하락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배당주 5에서 한 7% 정도 맞죠? 네. 되기 때문에 재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하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 그럼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올해보다는 좀 더 내년을 기대하고 그렇죠. 전반적인 예. 업종 자체들은 예. 코로나19에서 올해보다 내년이 좋은 기저효과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업종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중에서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쌍용양해는 매우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됐다고 하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좀 만나볼게요. 밴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해야 될지 현재는 한 1%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보시면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4월 중순쯤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고요. 그리고 윗꼬리가 다른 이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또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 역시 윗꼬리가 있는 장대 음봉이 하나 발생을 했죠. 예. 근데 보시면 밑에가 이제 거래량 차트인데 이제 두 번의 이제 거래가 이제 크게 터졌습니다. 뭐가 있었던가요? 그 뭐 어쨌든 그 쌍용이 개별 이슈도 이제 업황 전체적인 부분의 이슈도 있을 건데 예. 결국은 지금 매물대를 소화를 하는 부분들이다 보시면 점차적으로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좀 가벼워질 수 있는 부분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에 있는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다시 네. 한번 6,500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될 것 같고요. 네. 저 거래량 터졌을 때부터 자사주 이런 이슈가 그렇죠. 있었나요? 이 회사도 자사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예. 자사주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에 대한 방어를 위해, 주가 안정화를 위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에서도 지금 부분에선 자사주를 보통은 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하반 경직이 있고 어느 정도 하단이다. 그렇죠. 저점에서 형성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지금 주가 수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1%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네. 위치 자리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접근하시면 괜찮을 예.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주식 초보자분들 계셔서 자사주 매입은 보통 시장 공식상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잖아요. 네.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쉽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흔히 기업에서 이 주식을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주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네.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겠다라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 기업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 시장이나 현재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리스크가 거의 없다. 근데 주가가 너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 걸 사겠다. 그리고 예. 이 보호예수가 있습니다. 락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바로 팔 수가 없거든요. 6개월, 1년 정도의 또 보호예수, 6개월, 1년 정도의 보호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키고 그 그렇죠. 이후에 팔아도 팔다라. 그렇죠. 이런 게 그렇기 있는 거죠. 때문에 기업이 네. 샀었을 때 같이 좀 들어갈 수 있고 기업이 팔 수가 없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들이기 때문에 자사주가 끝나고 이 보호예수가 끝났을 때의 시점. 보통은 자사주가 다 매수가 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억을 매수를 했다 하면은 20억만큼 거의 다 샀었을 때 그것도 의무공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미 다 샀죠. 그리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사주 계약 종료 때 네. 오히려 그때는 이제 팔리시면은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4거래 연속 사면서 기관도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된 쌍용 양회의 첫 번째 관심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제가 이걸 1위로 할까 2위로 할까 좀 고민이 많았던 뭐죠? 종목입니다. 예. 레드캡 투어인데요. 왜요? 예, 제가 예. 여행 섹터를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좋게 봐야 되겠다라는 게 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종목 선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산업이나 업종이나 섹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을 보는데 업종 순위, sek터 순위를 봤었을 때 1순위가 지금 저는 여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행.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뭐 재난지원금들 많이 유지지원금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죠. 계속 주고 있는데 네. 여행업종은 지금 아무래도 국가산업이고 이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국가가 구간이 외교를 위해서 당연히 또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여행주 중에 이 나온 종목 중에 뭘 고를까 했는데 레드캡 투어는 봤었을 때 여행주에는 그렇게 포커스가 많이 돼 있지는 않아요. 매출 그럼요? 비중은 렌터카가 높아요. 렌터카가. 렌터카가 예. 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행이 20%가 되는데 예. 결국은 이 1분기 실적은 좀 리뷰를 해봤었을 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해서 여행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레드캡 투어는 선방을 했어요. 여행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스크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렌터카 사업을 좀 보면은 렌터카는 보통 장기 렌터카를 했었을 때 4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요? 보통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4년간 계약을 하고 예. 그 렌터카 업체들은 3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아요. 3년 동안에는 매월마다 월 렌트비를 받겠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나진 않는데 4년 차 때 이제 고객이 선정을 합니다. 이거를 내가 살지 이 차를 차를 살지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로 돈을 더 내는 부분들이 예, 있어요. 예, 예. 그 매각이라고 하죠. 그 매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확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7년 때부터 2016인가 17년 때부터요. 이 렌터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럼 주기가 4년 차 때 주기면 올해부터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거. 내년까지? 올해부터 그렇죠, 올해부터? 2017년, 18년, 19년 계약자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20년, 예, 21년, 예. 20년 계속 매각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시기가 왔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고 렌터카 관련돼서 차량 그 운용 대수가 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용 대수를 증가한 거는 고객이 아무래도 그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렌터나 리스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이 고객들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제가 좀 들은 바로는 개별 소비세에 또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개별 소비세에 인상을 하면 차량 구매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렌터카는 렌터카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봤었을 때는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레드캡 투어는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차트 봤었을 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인 이 쌍용량이에요.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의 거래량도 최근에 많이 터지고 있죠.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이 회사 주가 역시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18,000원까지는 충분하게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이 매물대가 18,000원 얇아지고 까지?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좀 봐도 역시 좋은 회사다.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18,000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캡 투어 만나봤고요. 지금 한 14,000원대예요. 마지막 이제 관심주 딱 2분 남았는데 하실 거 다 하세요. 예, 뭘까요? 예. 세 번째 종목은 네. 월덱스입니다. 월덱스 이게- 한국경제TV에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예. 월덱스는 반도체 중에서 전공정에 들어가는 애칭 부분이라고 하는데 애칭? 반도체 쪽 전공정에 들어간다는 애칭 공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실리콘 쪽 부분과 쿼츠 부분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1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전부 다 코로나19 때문에 좋지 않는다고 해도 불구하고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반도체 고객향, 특히 TSMC나 인텔에서 선구매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주 고객이죠? 예, 그래서 공급이 증가를 했습니다. 공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때 뭐 파츠, 제가 앞서 파츠라고 했죠. 실리콘 파츠, 그다음에 쿼츠 파츠. 예, 그러니까 예. 파츠라는 게 부분입니다. PARTS. 파트. 파트라고 보면 예, 그거 되는데 S 붙여서 파츠. 예, 예, 그렇게 예. 보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미 그 캐파를 증설을 해놨습니다. 이 증설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이 선방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캐파 수준을 봤었을 때 2019년 기준으로는 60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기준은 700억 수준. 그래서 전체 캐파가 1,870억 정도 되는 이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만큼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이 회사의 그 기술적인 전략은 부분에서는 현재 주가가 1차로 1,450원까지 5월 20일 날 고점을 찍고 현재 눌림목을 발생을 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에 눌림목을 받고 다시 한번 5일선 위에 안착하면서 지금 주가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1차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2차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예. 거래량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다. 역시 이 종목도 거래량이 계속 최근에 5월 달부터 많이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고점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 현재 신고가 1,450원이 신고가거든요. 예. 주봉상, 월봉상 봤었을 때는 뭐 2011년에 이때부 수준까지는 와 있는데 여튼 1년 주기 봤었을 때 52주 신고가는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봤었을 때는 12,000원, 13,000원까지는 13,000원 충분히 예.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눌림목 매수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항상 그 내용이 알차서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네, 강원투자자문 이재준 대표와 함께 알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50분보다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